어, 질문이 있으시거나 하면, 네, 중간에는 말씀은 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이렇게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답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자, 오늘 여러분들과, 네, 작년 12월에 제가 정규 강좌 한번 했었고, 수업이 지난주에 끝났고, 내일 이제 또 저희 몇몇 분들, 수업에 참여하셨던 분들 내일 투고하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주 금요일이면 정규 수업이 또 8주가 끝나고 해서 또 오늘 강의를 열어서 정규 강좌도 소개하고 책 쓰기 전반에 대한 이야기도 또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강의를 좀 많은 내용을 해서 조금 빨리 지나갈 수 있어요. 그건 좀 참고하시고. 네, 오늘 책 쓰기 핵심, 글 쉽게 쓰는 법, 읽기 쓰기 위대함, 뭐 이렇게 책 주제 소재, 뭐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제가 좀 계속 요즘에 조금 워낙 전자책 많이 내고 공저책, 그거 너무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저는 조금 이런 책 쓰기에 좀 진심인 분들, 정말 책을 쓰는 과정에서, 읽고 쓰는 과정에서 좀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강의다라고 제가 정규 강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많은 아픔을 겪어내신 분들, 그리고 현재 큰 고통의 한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좀 파란만장한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 저는 꼭 글을 쓰셔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그 비슷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예, 공감과 위로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책의 역할은 그런 거기 때문이죠. 자, 제 소개 뭐 간단하게 하면 네, 지금 현재는 책 쓰기 관련되어 있는 강좌를 주로 하고요. 창업책을 몇 권 썼기 때문에, 네. 서울 창업허브 창업 멘토도 했었고, 몇몇 대학에서 창업 아이템 심사위원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주로 독서 모임,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책 쓰기 강좌, 그리고 중앙대 외대에서 네, 책 쓰기 책 읽기 강의, 네, 강좌도 작년에 16주 정도 좀 열었었고요. 네. 이렇게 네 권의 책을 제가 좀 썼어요. 이 전자책은 아니고 다 투고해서 출판사와 계약해서 냈던 책입니다. 가장 최근에 냈던 책은 네, 위대한 기업은 한 문장을 실천했다라는 책이고요. 그리고 초창기 책, 네, 에세이죠. 제가 퇴사하는 과정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혼란스러움을 간직하는 방법, 그리고 스타트업에 미쳐라, 이렇게 승승장구했을까 이런 창업책을 썼고요. 지금 또 사례 뉴스나 이런 쪽에서 네, 이렇게 칼럼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음, 계속 좀 많이 들어오셔서 제가 지금 수락을 누르면서 하기 때문에 살짝 끊깁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책을 내고 나면 책이 잘 되면 훨씬 더 편해지겠지만 어떻게라도 책을 내면 이런 요즘에 유튜브 이런 쪽에 초대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23만 유튜브에도 초대받아서 나가서 강의도 좀 했고요. 이런 한 네다섯 군데에서 이렇게 강의도 유튜브에서 또 하고, 유튜브에서도 지금 충분히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쓱쓱 쓰며 깊어지기라고 지금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진 않는데 여하튼 그래도 유튜브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진심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수종과 나비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는 장 도미니크 보비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분입니다. 이건 영화의 장면인데요. 이 남자분이시죠. 이분이 누구시냐면 잘 나가는 패션 잡지 엘르의 편집장이셨어요. 엘르는 아마 여성분들은 다 아시는 잡지일 거예요.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이 장 도미니크 보비는 여기에 편집장이셨어요. 아주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셨고요. 이 장면은 영화의 장면이었는데 이분이 편집장이면 직장인이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벤츠를 사게 된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이 벤츠를 드라이빙하는 장면입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감기 몸살이 들어서 좀 컨디션이 되게 좀 안 좋고 목소리 좀 그런 거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이렇게 장 도미니크 보비는 쾌활하고 활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뇌졸중에 걸려요.
그리고 20일 뒤에 깨어납니다. 20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어요. 이렇게 잘 나가고 쾌활했던 LG 편집장께서. 근데 깨어나고 나서 몸은 잠수정에 갇힌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나이는 43살이고요. 잠수정이라는 게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이런 거 세워서 그냥 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거 있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는 신세가 돼 버리는 거. 이렇게 잘 나갔던 사람이. 깨어나서 근데 이분이 할 수 있었던 거는 왼쪽 눈을 깜빡이는 게 전부였어요. 지금 이 상태였죠. 정말 처참해졌죠.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목욕도 내게 절망과 한의를 동시에 안겨준다." 몸이 욕조 속에 잠기는 감미로운 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물장구를 칠 수 있었던 지난날에 대한 향수가 엄습한다. 따끈한 차나 한 잔의 위스키 혹은 감칠맛 나는 책이나 수북한 신문 더미를 벗삼아 발가락으로 수도꼭지를 조절해 가며 욕조에 오랫동안 몸을 담그곤 했었다. 목욕의 즐거움을 상기할 때만큼 현재의 내 상태가 비참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많지 않다. 잘 나갔던 사람이 왼쪽 눈만 깜빡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가 혼자 목욕할 때 그 기쁨을 느끼는 게 지금 현재 상태가 더 비참하게 느껴졌다라는. 10살, 8살 테오필과 셀레스트 얘네 이분의 인제 자녀들이죠. 눈앞에서 사랑스럽게 제잘거리고 노는데 안아보지 못하는 삶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로는 끊임없이 입속에 가다하게 고이다 못해 입 밖으로 흘러내리는 침을 정상적으로만 삼킬 수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일 것 같다. 정말 한순간에 바뀌었죠. 이렇게 벤츠를 모는 그런 엄청난 사람이 침만 제대로 삼키면, 목욕만 제대로 하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아들 테오필 녀석은 50 센티미터밖에 안 되는 거리를 두고 얌전히 앉아 있는데 나는 아빠이면서도 손으로 녀석의 수많은 머리털을 한번 쓸어 줄 수도 없다. 이런 기분을 뭐라고 해야 하나. 극악무도한, 불공평한, 더러운, 끔찍한. 순간적으로 나는 그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내리고 목에서는 그르렁 하는 경련이 터져 나와 테오피를 놀라게 한다. 걱정 마, 이 녀석아, 너를 사랑한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 드리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제가 읽어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쓰셨던 책이니까. 죽고 싶다. 당연히 죽고 싶었겠죠. 그렇게 쾌활하셨던 분이 이런 상태가 됐으니. 그런데 희망을 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만으로도 책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프랑스에는 철자가 많이 사용되는 빈도에 따라 이런 철자표가 있대요. ESAR, E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라 프랑스의 단어랍니다. 그 문자랍니다. 이런 철자 저 이렇게 빌보드 차트처럼 이런 철자표가 있는데 이분이 도미니크 보비가 자신의 왼쪽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 그렇게 해서 언어 치료사한테 전달하는 거, 뭐 "네는 한 번, 아니요는 두 번." 하면서 글을 씁니다. 왼쪽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었겠죠. 뭐 영화의 장면은 이런 장면이 나오죠. 깜빡깜빡하고 언어 치료사가 이렇게 한 자씩 받아 적는 거. 1년 3 개월 동안 이분이 눈을 20만 번 이상 깜빡여서 130 쪽의 책을 출간합니다. 이 책이 잠수정과 나비라는 책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렇게 번역돼서 나와 있죠. 하루 종일 이분이 깨어 있는 시간이 뭐 누워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3-4줄 적는 거였대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깜빡하는 거 정도가. 왼쪽 눈 말고 근데 멀쩡한 게 2개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상상력과 자신의 기억들이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잠수정에서 벗어날 유일한 수단은 상상력이었고 뭐든 누구든 어디든 다 상상할 수 있다. 해변에서 바닷바람에 나를 맡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껏 안을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상상만으로도 기억만으로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분도 이렇게 글로 적어 내셨습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이 책에. 클로드라는 분이 이제 아까 언어 치료사를 말하고요. 클로드가 인쇄체의 확실한 필체로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간 청색 겉장의 큼지막한 공책. 여분의 볼펜으로 가득 찬 학생용 필통. 가래를 뱉어야 할 경우에 대비해 쌓아놓은 휴지 뭉치. 커피를 마시러 가기 위해 클로드가 가끔씩 동전을 꺼내는 빨간 지갑. 지갑 가운데 지퍼가 열린 틈새로 호텔방 열쇠. 지하철표 한 장. 4등분으로 접힌 100프랑의 지폐 한 장이 보인다. 낯익은 풍경을 대하며 나는 막막한 심정이 되어 생각에 잠긴다. 열쇠로 가득 찬 이 세상. 내 잠수종을 열어줄 열쇠는 없는 것일까? 다른 곳에서 구해보아야겠다. 나는 그곳으로 간다. 이게 본문의 마지막인데요. 결국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1년 3개월 동안 이 깜빡깜빡하면서 책을 쓰고. 참고로 이분은 이 책이 출간되는 거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셨대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언어치료사가 이 책을 이렇게 잠수종과 나비를 출간하셨답니다. 제가 이 본문의 마지막 문장은 제가 책 쓰기 정규 수업 때도 계속 인용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글의 핵심이에요. 글은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모든 글은 사실과 의견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 두 개만 정확하게만 파악하셔도 뭐 글쓰기는 대충 다 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까지가 사실인 거예요. 이 장 도미니크 보비가 딱딱딱 보았던 의견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의견이 있죠. 마지막 거의 결론이죠. 열쇠는 없는 것일까? 나는 다른 곳에서 구해 보아야겠다. 그곳으로 간다. 글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사실만 있으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의견만 있으면 그게 말이 돼?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항상 사실과 의견이 같이 있어야 돼요. 뭐 오늘 그 얘기를 길게 할 수는 없고 여하튼 글은 사실과 의견이 필요하다. 뭐 여기서는 제가 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죠. 이렇게 참담한 상황에서 글을 쓰겠다고 유인한 게 뭘까요? 이분은 실제 장 도미니크 보비. 이분은 내일 모레 죽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눈을 깜빡이면서 글을 썼을까요? 참 웃기죠. 우리가 볼 땐. 명예도 아니고 뭐 이분이 뭐 썼다고 뭐 어떻게 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보비는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싶었고 진짜 갈망했던 것을 상상하고 싶었고 본래 자신의 모습을 또 찾고 싶었고 현재 자신의 모습을 또 세상한테 외치고 싶었던 걸 같아요. 나 이래. 지금 나 이렇게 비참하긴 한데 이래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를 표출하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 것 같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 이분이 뭐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돈을 위해서도 아닐 건데. 예.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고 늦은 시간 이런 강의를 듣고 세상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근원적인 질문은 이거죠.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라는. 이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맞닥뜨리는 또 질문이죠. 왜 사느냐라는 질문. 약간 철학적인 논제긴 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인가? 아, 돈 잘 벌고 권력 얻고 명예 얻고 예, 그게 잘 사는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게 뭐 못 사는 건 절대 아니죠. 여하튼 그렇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도 항상 뭔가 공허하죠. 예.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 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아직 잘 못 냈기 때문이에요. 왜 사는가 하면 보통 이런 답이죠.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몰라, 그런 거 묻지 마. 뭐 애들 먹여 살리려고 사는 거지. 뭐 틀린 답도 아니고 저도 이렇게 답하고요. 그런데 공부를 하다 보면서 제가 이런 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신을 좀 성장시키려고 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 지인한테 하니까 그러더라고. 강민아, 뭘 그렇게 고단하게 성장시키냐. 그냥 대충 살자라고 이야기하더라고. 누구나 대충 살고 싶어 하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살고 싶은 거의 핵심이 건물주죠. 건물 사면 돈 따박따박 들어오면 뭐 별 할 일도 없이 사는 거. 예.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네. 나만을 위한 노력. 나, 가족. 요렇게 좁혀지면요.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나와 타인을 위한 노력만이 자존감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나 잘났어, 잘났어."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자존감은 높아지지 않아요. 공허함도 없어지지 않아요. 결국 내가 좀 좋아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자존감을 높이는 행위예요. 제가 공부한 결과에. 그래서 자리이탈하는 얘기를 합니다. 자리이탈은 나를 자신을 이롭게 해서 주변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또 많은 현자들이 이야기하죠. 자신을 이롭게 하는 건 뭐냐면 자신이 성장이 되어야만이 자신이 이루어져요. 자신이 성장하지 않는데 주변을 이롭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내가 바쁘는 봉사하지. 네, 그것도 분명히 이롭기는 한데 그래도 성장하지 않는 과정에서 주변에 밥만 퍼준다고 해서 공허함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계속 채워져야 하더라는 거죠. 이나모리 가즈오라고 교세라 창업주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아주 제가 좀 존경하는 창업가신데요. 이분도 거의 현자급이에요, 경영자지만. 이분이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영혼보다 조금이라도 더 아름다운 혼이 되어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갖고 태어났었던 DNA보다 더 발전시켜서 그냥 죽는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뭐 철학이나 영성이나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확 다가오죠. "그래 이거야."라고. 결국은 성장시키라는 거예요, 자신을. 테드 CEO라고, 테드는 아시죠? 미국에서 18분 강연하는 거. 우리나라가 이거 보고 세바시 이런 애들이 이거 따라한 거잖아요. 18분 동안 강연하는 이 테드 CEO 크리스 앤더슨은 또 비슷한 얘기를 해요. "삶이란 자신보다 중요하고 거대한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할 때 가치가 생긴다." 자기를 생각하고 가족만 생각했을 때 가치가 생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치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좀 약간 오바고요. 생기긴 하는데 진짜 가치는 인류애를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던 이 아픔을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치가 생기더라. 결국 책 쓰기가 인류애를 지향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아픔을 겪었는데 어 너도 비슷한 거 겪지. 그래서 난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어. 아니면 이러이러한 걸로 너도 위로와 공감을 가져라라고 이야기하는. 자기 계발을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게요, 독서예요. 우리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독서 안 하시는 분 없으실 거예요. 근데 왜 써야 할까요? 네. 읽기보다 쓰기가 훨씬 강력해요. 쓰기만 하면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읽으셔야 돼요. 제가 책 쓰기 수업하면서도 많이 강조도 하고 느낍니다. 근데 여하튼 쓰기가 훨씬 강렬을 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쓰기 위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고 읽으셨다면 반드시 요약하거나 써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 계발 측면에서도 가장 많이 남아요. 예. 저는 성공 경험이 별로 없는 직장인이에요. 오늘은 뭐 그 얘기를 안 할 텐데 전 되게 이직도 많이 했고요. 여하튼 좀 예 낭창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읽고 쓰고 하는 과정에 책도 출간하게 되고 칼럼도 썼고 확실히 좀 깊어졌고요. 삶은 확실히 좀 두터워졌어요. 삶의 두려움이 쪼금씩 사라지고 있고요. 물론 순간순간 또 두려움은 확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내 의견도 생겼고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내 의견이 생겼다.' 제가 책 쓰기 정규 강좌도 할 때 결론을 끌어내는데 제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막 결론을 끌어내요. 그렇게 결론 내주면 되게 강좌를 들으셨던 분들이 놀라요. "오 이런." 네. 제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벌써.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결국은 제가 책 쓰기를 했기 때문이고요. 읽고 썼기 때문인 거죠. 뭐 책 처음에 내고 정강민 이렇게 치면 이렇게 한 뭐 3-4 권이 뜨니까 되게 초반에 되게 놀랍기도 했고, 첫 책 냈을 때 네이버에 이렇게 치면 되게 기쁘기도 했고 가족들도 놀라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책은 뭐 어, 하, 뭐 경영 30 위까지도 했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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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위까지도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을 내고 나서 이런 사례 뉴스라는 곳에서 저한테 이렇게 인터뷰도 요청해서 인터뷰도 길게 했습니다. 제 블로그나 이런 데 지금 인터뷰 있으니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경험은 책을 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험이죠. 어떤 뭐 신문사에서 인터뷰하자고 해서 인터뷰도 하고 너무 기쁘더라고요. 뭐 이 첫 책인데 이 첫 책도 뭐 초반에 그래도 쪼금 지인들이 많이 사 주셔서 경영 경제 분야 뭐 49 위까지도 해 봤고요. 네. 뭐 이렇게 교보문고에 이렇게 올라가기도 했고요. 근데 저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난독증이 뭔 줄 아시죠? 뭐 글을 아예 못 읽는 사람도 난독증인데 저는 되게 글이 느려요. 읽는 속도가. 아주 느립니다. 책 한 권을 되게 느리게 읽어요. 보통 요즘에 유행하는 책들이 뭐 패스트 리딩 뭐 빨리빨리 읽고 1 시간에 책 한 권 읽고 이런 강의들도 속출합니다. 엄청나게 또 좋아하죠. 왜? 빠르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런 강의에 뭐 몇십만 원씩 주고 막 60만 원씩 주고 강의를 듣더라고요. 네. 저도 들어 봤어요. 안 돼요 저는. 저는 아무리 낭창한 책도 한 3 주, 2 주, 3 주간 더 걸려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지금 독서 모임은 책 한 권을 3 개월 동안 읽어요. 왜? 제가 빨리 못 읽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늦게 읽다 보니까 저는 확실히 더 깊어졌어요. 네. 이렇게 저는 좀 어리버리했어요. 뭐 확실해요. 이건 좀 어리버리했어요.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은 좀 안목이 생겼고요. 세상의 결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욕먹을 줄 모르지만 깨우침도 좀 느꼈어요. 철학적인 삶을 추구하게 됐어요. 어떤 종류나 사안에 대해서도 제 의견을 낼 수 있게 됐어요. 가장 기뻐요 제가. 약간 가치관도 좀 그릿했던 사람이고 내 주관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떤 의견, 우주 뭐 정치 다 낼 수 있어요. 안 낼 뿐이에요 그냥. 어떤 책을 읽어도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네. 느리게 읽지만. 저한테는 엄청난 지적 유의죠. 읽고 쓰면서 제 자신을 믿게 되었고요. '시간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계속 노력하면 시간은 내 편이야. 직장 생활할 때하고 좀 다르죠. 직장 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안하잖아요. 퇴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읽고 쓰는 삶에서는 '시간이 내 편이다.'라고 느끼더라고요. 쓰기의 위대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쓰기는 위대합니다. 글쓰기를 잘한다는 건 자신을 잘 표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지식과 콘텐츠가 있어도 표현하지 못하면 없어지는 거 아시죠?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남기고 글로도 남기는데 결국은 영상으로 잘 남기는 것도 글을 좀 잘 쓰시는 분들이 영상도 좀 재치 있게 정제되어 있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건 세상이 당신을 어떤 사람으로 여기는가다. 네. 글을 쓰면 사람들이 쪼끔 더 잘 봐준다는 거예요, 내 능력보다. 내가 100 인데 150 으로 봐주더라는 네. 이게 피터 드러커의 이야기입니다. 어 글을 많이 쓸수록 인생은 위대함을 향해 진격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당신의 DNA가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쓰기라는 이 자체가 되게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은 거의 단편적이고 연결성이 없죠. 하루에 뭐 6만 가지 생각한대잖아요. 아마 저도 뭐 하루에도 수십 번의 생각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파편적인 생각이 딱 연결성과 조직성을 부여받으려면 쓰기를 해야만이 예 내가 생각했었던 게 딱 이게 표출이 돼야만이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타인한테 영향을 주죠. 네 그래서 쓰기를 하면 생각의 질과 격이 달라지고요.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 결국은 읽고 쓰기예요. 네 다른 게 있을 수 있죠. 뭐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분명히 우리 생각의 수준을 달라지게 하는 거지만 여하튼 깊이 있게 달라지는 거는 읽고 쓰기다라는 거. 전성기 60 에서 90 부터다라고 이야기했던 게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 구루가 했던 얘기예요. 네. 우리나라 뭐 김영석 교수님도 70 에 60 에서 75 세가 자신이 가장 잘 돌아가더라 머리가. 비슷한 얘기들을 하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은 다 읽고 쓰기를 끊임없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쓰기는 힐링이다라는 얘기도 많은 책에서도 많이 언급하죠.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쓰는 동안 자신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힐링이 되죠. 그래서 글을 쓰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상한 거나 힘들거나 뭐 황당한 경험들을 따지지 않고 활용하게 돼요. 이게 글쓰기의 장점이에요. 글 쓰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라도 기억에서 지워 버리려고 애쓰죠, 힘든 거나 이런 거는. 근데 쓰게 되면 내 한 꼭지의 주제가 될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라도 활용하니까 아픔도 약간 힐링으로 시키면서 이렇게 자신의 안에서 녹여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라는 삶이 되게 성공하는 확률도 되게 낮고 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창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 만족도 높아요. 돈은 막 많이 못 벌더라도. 예. 글을 쓴다는 건 쉬운 지금까지 살아왔던 좀 쉬운 길을 포기하고 유혹과 게으름, 고달픔에 저항하겠다는 선전포고가 필요해요. 그냥 글 뭐 하루에 1 시간씩 계속 쓰면 되겠지. 네. 그렇게 글은 쓸 수 있지만 책은 또 달라요. 그렇게 1 시간 2 시간씩 글은 쓸 수 있지만 책으로 출간이 되려면 뭉칠 시간이 필요해요. 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내가 주제를 끌어내야 되는 머리 아픔 막 짜증 나는 이런 과정을 또 겪으셔야 돼요. 네. 책 쓰기가 글 쓰기보다 네 훨씬 어렵습니다. 제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글 쓰기는 그냥 쓰시면 돼요, 자신의 일상을 계속. 근데 책 쓰기는 다르죠. 왜냐하면 독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고 출판사한테 예를 들면 투고를 한다면 출판사가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이런 걸 이야기해 주고 싶어.'라고 딱 뭔가 의도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냥 블로그 포스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게 글로 연결이 되려면 뭔가 의도해야 돼. '내가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뭐지?'라는 그 주제가 딱 올라와야 되는데 그거는 읽고 쓰고 사유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지적해 준다고 그게 떠오르지 않아요.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니까 많이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책 쓰기를 하면. 네. 글을 써야 하는 이유. 네. 인생을 2 번, 3번 살 수 있게 되고요. 삶이 좀 두터워집니다. 제가 증명이죠. 확실히 두터워졌습니다, 저는. 프리라이팅이라는 얘기 잠깐 해 드릴게요. 글을 막 쉽게 쓰는 대가들이 계속 주창하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글을 쓰거나 뭐 처음 아니더라도 그냥 '글을 평생 쓰겠다.'라고 했을 때 이런 제도를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채용해 보십시오. 프리라이팅은 뭐냐면 자유롭게 쓰기인데 느끼는 대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약간 순식간에 받아 적는 느낌이에요. 핵심은 이 글을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자기 검열을 안 하는 거예요. 툭툭툭툭툭 써내는 거예요. 이게 프리라이팅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막 쏟아내는 게임. 주제도 상관없고요. 욕해도 되고요. 저 초반에 이걸 되게 많이 했는데 욕을 많이 썼더라고요, 옛날 거 보면. 네. 싫어하는 사람 이름 쓰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를 막 쓰셔도 돼요. 제가 많이 했어요. 어떤 직장 상사 이름 적고 "왜 너는 나한테 그렇게 괴롭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제가 썼더라고요, 보니까. 글쓰기는 2 가지 능력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창조하기 능력, 만들어내는 능력과 비판하기 능력이 필요해요, 수정하는 능력. 프리라이팅은 창조하기 능력에 포커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뭘 만들어내. 그리고 비판하기는 태고하는 능력이죠. 요렇게 썼던 걸 우리가 태고해야만이 글로 나오는 거죠. 블로그도 비슷해요. 막 블로그 했다가 다음날 다시 한번 보셔서 이렇게 올리는 게 다음날 아니더라도 뭐 쪼금 이렇게 태고해서 올리잖아요.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말과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 창조 능력이고요. 규율, 체계, 문법 오류, 논리에 맞는지 체크하는 게 비판 능력, 이게 태고 능력이죠. 뭔가 글을 고치는 능력. 네. 두 개는 정반대 기능이고요. 잘 조화되어야 독창적이고 풍부한 글이 나온다는 게 많은 글쓰기 대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두 개가 해야 되는데 두 개는 정반대 기능이다. 따로따로 분리해라 그래서. 창조하기를 비판하기를 분리해라. 처음 글을 딱 쓰는데 처음부터 멋진 글이 나올 거를 기대하지 말라. 대충 써 놓고 대충이라는 표현보다 일단 써 놓고 멋지게 '내가 이거를 수정 편집하겠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고 틀리죠. 말은 딱 그냥 한 번에 쭉 나와야 되잖아요, 강의 같은 경우도.
근데 이거 글은 쭉 써놓고 자신이 막 바꿀 수 있잖아요. 이 글의 장점이에요. 창조하기 능력은 네, 비판 없이 자유롭게 좋은지 나쁜지 걱정하지 말고 생각과 글을 최대한 많이 쓰는 것. 최대한 많이가 중요해요. 많이 쓰면 쓸수록 글은 좋아지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끄집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다음 날이나 몇 시간 지난 다음에 비판적인 마음가짐으로 글을 내가 한번 이 글을 멋지게 좀 변환시켜 봐야 되겠다 해야 한다라는 거죠. 퇴고하는 능력이죠. 좋은 부분 살리고 나쁜 부분 버리고 하는 거. 이거 두 개가 해야 되는데 일단은 뭐가 우선이다? 예, 많이 생산하는 게 우선이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바꾸는 능력이 필요한 건 마음을 조작하지 마라. 프리라이팅은 왜라고 묻지 않는 거고요. 모든 것을 먹어치울 것처럼 열려 있어야 돼요. 네, 자신의 생각대로 글을 조절하겠다 하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그때그때 보이는 감정과 보이는 느낌을 주주주주주 덜덜덜덜 한번 써 보시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번 해 보세요. 예, 제가 하는 방법이고요. 한 10분 동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를 글로 쏟아내는 거. 10 분이 중요해요.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해요. 좋은 글이 목표가 아니라 계속 쓰는 게 목표예요. 10분 동안 쓸 것 같죠, 계속. 못 써요. 컴퓨터로 치면 백스페이스를 밟을 거고요. 뭐 이면지에다 써도 멈출 거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대가들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으면 "쓸 말이 없니? 어유 바보야. 그래서 안 돼." 이런 말을 계속 쓰셔도 돼. 뭔가 쓸 말이 없으면. 또 쓸 말이 없으면 "생각이 안 나네. 모르겠다, 모르겠다, 모르겠다." 하다가 또 뭔가 생각나면 또 쓰시면 돼요. 문장의 앞뒤가 맞고 안 맞고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 글을 써내는 훈련을 하시라는 게 글쓰기 대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확실히 좋아지죠.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국어를 우리가 20년 동안 배웠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20살 뭐 24 살까지도. 그렇지만은 글을 자신의 생각을 잘 표현하겠다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자주 하시는 분이 예, 자신의 생각을 글로 잘 표현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누구나 다 이 글을 쳐다본다 하면 자기 검열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나만 보는 거야."라고 해서 솔직하게 진솔하게 한번 써 보시라는. 예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2017 년도에. "인상 좋으시네요." 하면 접근하는 사람들을 대처법에서 프리라이팅 네 줄을 썼어요. "멀리서 보고 피해간다. 접근해서 핸드폰 전화하는 척한다. 비효율의 극치로 보이는 그들의 마케팅 방법 개선점 찾아보자." 뭐 "일단 옷을 좀 세련되게 입겠다." 뭐 "추리한 가방을 매지 않겠다." 막 이런 걸 썼더라고요. 그때 뭐 정말 제가 처음 이때가 거의 처음 한 1-2년 됐을 때거든요. '글 잘 써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끊임없이 썼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은행 가서도 그냥 잠깐 기다리면서도 쓰고. 네. 그리고 이런 어떤 파일에 이렇게 막 하루에 10 페이지 썼거든요. 10 분이 안 넘어가요. 한 3-4줄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이면지에다가. 그리고 일 주일이나 그날 저녁에 이렇게 클리어 파일에 툭툭툭툭 집어넣어요. 이거는 고독, 지칠 때 메모, 글쓰기 관련된 이야기네. 툭툭툭툭 집어넣어 가지고 이걸 며칠 뒤에 꺼내서 보면 '어 잘 썼네? 뭔가 힌트가 되네.' 하면서 글로 좀 옮겨서 노트에 컴퓨터에 다시 실어서 글로 낸 것도 있고요, 꼭지. 3 개월 후에 한번 다시 보면 좀 놀랄 때도 있어요. 내 성장의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하고요. '야 이런 글을 썼단 말이야.'라는 것도 있어요. 순간순간 막 적어내는데도. 그리고 뭐 또 좋은 글은 네 컴퓨터에 옮겨 적고도 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3 개월 후에 다시 한번 점검 끝. 네. 프리라이팅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렇게 툭 떨어뜨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볍게 종이 위에 탁 떨어뜨리는 느낌. 뭔가 쥐어 짜내는 느낌이 아니라. 이걸 그냥 편안하게 말하면 그냥 진솔하게라는 얘기죠. 그냥 진솔하게 자신의 얘기를 툭툭툭툭 써내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아는데 여하튼 그런 행위를 자주 하면 할수록 예 쪼끔 더 독자들이 쪼끔 더 재미나게 읽을 거리가 생겨요. 뭔가 꾸며내잖아요. 네. 안 읽혀요 일단. 뭐 프리라이팅은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느껴지는 것, 생각나는 것 뭐 무엇이든 지금 "나는 기억한다." 이 문장 했을 때 딱 기억나는 거 쓰는 거예요 그냥. 네. 실습은 하지 않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글쓰기의 핵심 관찰, 쓰기, 의견이에요. 관찰은 뭔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쓰는 거예요. 뭐 묘사를 하든 쓰고 그거 관찰했던 거. 그리고 내 의견 하나 딱 내는 거. 예 이거 뭐 아까 말씀드린 글쓰기의 핵심이에요. 사실과 의견. 네. 네.
이 사실과 관찰과 이 쓰기, 그리고 의견, 이게 항상 딱 갖춰지면 이제 글쓰기가 좀 편해지죠. 근데 이 의견은 계속 사유하셔야지 생겨요. 네. 쓰기는 관찰이나 이거는 사유도 필요한데 이건 그래도 좀 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글로 쓰면 되니까. 아니,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도 조금, 저는 좀 편안하게 느꼈는데 또 편안하진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그렇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려요. 여하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감정이 아닌 사실에 반응하라라는 얘기를 하죠. 글쓰기에서. 지금 사실을 써라는 게 여기에서도 말하는 관찰, 쓰기를 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의견은 조금 다 나중에 하고. 네. 감정은 보통 슬프다, 좋다, 기쁘다, 막 이런 거 쓰는 게 감정이죠. 이런 단어를 좀 자제하는 게 좋아요. 이런 단어가 약간 결론 느낌이거든요. 네. 사실을 좀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그 네덜란드 작가가 썼던 글쓰기 책에 멋진 글의 비법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show, don't tell 하더라고요. 말하지 말고 보여줘라. 한 권의 책을, 좋은 책 한 권을 읽으면 어떻지? 라는 질문에, 등장인물과 장면이 떠오를 거야. 영화처럼 말이야. 글은 그림이 되지. 그러면 너는 이야기에 빠져서 주인공과 함께 사건을 경험하게 돼. 주인공이 보는 걸 너도 보고, 주인공이 듣는 걸 너도 듣지. 그들이 맡은 냄새까지도 맡을 수 있어. 그게 그저 작가가 꾸며내며 종이에 옮긴 글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는 거란다. 나중에 그 이야기를 다시 생각하면 모든 게 또 떠오르고 말이야. 네. 이게 뭐 소설 같은 경우에 전형이죠. 뭐 일반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책에서는 꼭 이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뭔가 사실이 그려지면 다들 그렇게 느껴요. 저분 글 좀 잘 쓰는데라고 느낍니다. 예. 그게 사실을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작가가 말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독자의 머릿속에 그리게 하라는 거예요. 네.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 내가 어디 온천을 갔었는데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 이 문장을 쓰고 나면 독자들은 아름다운지 영상이 떠오르진 않죠. 그런데 이 한 문장을 이렇게 한 10문장으로 고쳤으면 영상이 떠오르게 되죠. 온천은 일본의 아키타현에 위치했고 모양은 둥그런 모양이었고 주변에 흰물이 쌓여 있었어. 한 10명 정도 들어갈 수 있었고 그날은 3명뿐이었어. 백발의 아저씨가 눈을 감고 있었고 물은 검푸른색이었고 5분 정도 있으니까 내 이마에 땀이 뚜룩뚜룩 흘러내리더라. 온천 중앙에 큰 녹차 티백도 있었고 녹차향이 은은하게 퍼지더라. 다리를 뻗어 녹차 티백을 나는 툭툭 건드렸어. 그래서 인생 뭐 있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만큼 행복했어. 밤이었고 빨간 등 2개가 켜져 있었고 둥근 보름달이 떠 있었어. 멋지고 아름다운 온천이었다에서는 그림이 안 그려졌지만 요렇게 쓰는 순간에 딱 그려지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독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독자들 머릿속에 그림을 막 그려 넣어 버리는 거죠. 글을 잘 쓰게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글을 이렇게 쓰라는 게 아니에요. 여하튼 뭔가 좀 강조를 내가 그 장면은 좀 묘사가 필요하게 독자들 머릿속에 좀 그려 넣어 줘야 되겠다 싶으면 이런 행위를 하셔야 되죠. 이런 행위를 하려면 반나절 이상 걸릴 수도 있고요. 시간이 2-3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귀찮은 세부 사항을 묘사하면 그때 영상이 떠오르고요. 독자는 그때 인제 온천의 온도나 향기를 체험하게 되는 거죠. 책 쓰기에서 필요한 건 주제, 소재, 서문, 목차, 본문 뭐 이 정도죠. 책 쓰기 이거 하면 책 쓰기가 가능하죠. 책 쓰기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주제, 소재예요. 주제를 한마디로 하면 "너 지금처럼 하면 안 돼." 이 얘기죠. 심리학책을 쓴다고 하면 "너 그렇게 마음 먹으면 안 돼." 창업책을 쓴다면 "너 그렇게 창업하면 안 돼." 이게 주제죠. 네. 이게 정해지면 7-8 알은 정해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정규 강좌를 하면서도 느낀 게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를 고민하면서 지금 뭐 어떤 특별하게 강의를 하시는 분은 그래도 좀 수월하죠. 내가 뭔 강의를 해. 그러면 그 주제가 좀 명확한데 그게 아니면 자기 삶에서 이 주제를 생각하는 게 평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이런 수업을 통해서 이걸 생각을 시작하게 되면 훨씬 더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아 내 인생에 나는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하나를 말해 줘야 되겠다.'라는 게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주제, 소재를 추출하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이 책을 왜 쓰려고 하는지. "왜 당신은 이 책 쓰려고 합니까?"라고 했을 때 뭐 심리학 책이면 "심리적으로 내 책을 보면 되게 마음이 평온해지는 책을 제가 쓰고 싶어요."라는. 누가 읽으면 좋을 것인지. 내 책의 독자는 딱 이 사람은 정말 읽으면 감동할 거예요. 심리학 책이면 지금 엄청나게 혼란에 사로잡혀 있고 거의 뭐 죽음 직전에 가 있는 사람은 내 책 보면 아마 마음이 평온해질 거예요. 뭐 이런 자기 타겟 독자를 하나 딱 정해지면 훨씬 더 주제 소재가 정리가 되죠. 어떤 소재로 쓸 것인가. 소재가 명료하는 게 가장 또 어렵기도 하고 이 소재가 명료해지면 글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해지죠. 차이가, 네, 질문요. 많이 잠깐만요. 차이가 어디 있어? 음소거를 제가 좀 할게요. 네. 음. 소재는 자신이 가장 오래 다루었던 대상을 찾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읽고 나면 독자에게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죠. 누가 읽으면 좋지. 네 그 책을 읽고 나면 최소한 '이런 정도는 변화를 할 거야.'라고 느끼기만 해도 네 그 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구체적 소재의 힘. 네. 그래서 소재가 정말 중요하기도 하고요.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근데 소재가 있으면 좋죠. 행복 찾기보다는 산책을 통한 행복 찾기. 산책이라는 소재를 하나 찾는 거죠. 제주 여행보다는 강아지와 함께하는 강아지라는 소재를 찾는 거예요. 책 읽기라는 것도 좋지만 실현 후 구체적 소재, 실현이라는 소재를 하나 가지고 온 거죠. 매주 하는 독서 모임. 네, 수요일 밤 9시 9분에 하는 수요일 9시 9분 이런 뭐 쪼금 자의적이긴 하지만 이런 소재를 하나 끌고 오면 훨씬 더 사람들한테 초이스 받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냥 글쓰기도 좋지만 39 살에 퇴사당한 이의 글쓰기. 39 퇴사당한 이런 게 소재가 된다라는 거죠. 백수가 세상의 질문에 답하는 글쓰기. 백수 이런 게 소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냥 글쓰기보다. 예. 단 한 번의 인생 자신이 쓰고 싶은 책 제목을 한번 써 보세요. 채팅창에 남겨 주셔도 좋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정규 수업을 해도 책 제목을 한번 써 보라고 제가 미션도 드리는데 쉽지 않다는 걸 새삼 또 느껴요. '아 이게 쉽지가 않구나. 책 제목 한번 그냥 마음껏 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요즘에 많이 느껴서 한번 이런 거 써 보세요. 책 제목. 그냥 뭐 행복해지는 법도 좋고 그냥 제가 방금 썼던데 고통 속에서 찾은 희망도 좋고 '내 마음이 아닌 행동을 믿기로 했다.' 이런 것도 그냥 한번 써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채팅창에 누가 또 네 올려주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한 번씩 써 보시면 좋아요. 자 책 쓰기는 분명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왜 성장시키냐면 느리고 자신을 파헤치고 고단하고 의도해야 하기 때문이죠. 글쓰기하고 쪼끔 다르죠. 글쓰기는 그냥 막 쓰면 되잖아요. 그런데 글쓰기를 막 썼다가 뭔가 의도를 딱 집어넣으려면 주제를 막 집어넣으려면 소재를 막 집어넣으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네 내일도 투고를 하는데 우리 참여하신 분들이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인제 제가 마음적으로 가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쪼금씩 나아지는 거예요. 뭐 2달 했다가 뭐 바로 하면 그 천재 작가들이죠. 여기 뭐 정택수 교수님이나 이미 좀 준비되셨던 분들은 그게 돼. 근데 그게 아니면 계속 그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엄청난 지적 유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쪼끔씩 하다 보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려면 네 이렇게 힘들고 방황하고 고독하고 길을 잃어야 되죠. 이게 내가 하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를 모를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방황하고 고단하고 고독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뭔가를 창조한다는 얘기는 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과정이 없이 뭔가 뚝뚝뚝뚝 나왔다?
저는 그런 책 안 볼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과정을 거쳐내서 해야 그래도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뭐 난 타고났어. 들들들들들 썼어요. 아, 별로 뭐 그렇게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고단함을 거쳤어요. 이러면 제가 그래. 아니 저한테 책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전자책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하는데 뭐 그냥 대충 쓴 거는 잘 안 읽게 돼요. 근데 뭔가 힘든 게 보여지면 그래도 보게 돼요. '아 그렇지. 이분 고생하셨네.' 네. 그 고단함을 신뢰하시라고. 뭔가 잘 안 됐던 게 있었다. 그래서 좀 고생했다라는 거를. 그래야 또 뭔가 창조물이 나오죠. 네. 네. 제가 좀 탁월한 게 멘토링이라는 얘기. 네. 어 제가 확실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죠. 수업 후에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들어요, 수업 중간중간. 맡겼던 뭔가 탁 내려가는 느낌이다. 할 일이 좀 많이 생각이 났다. 희망이 보인다. 두근두근 인생도 좀 설렙니다. 뭐 작가님 만난 건 기적입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주시고요. 네. 물고기의 외출이라고 이도연 선생님이 뭐 너무 뭔가 있는 제목인데요. 물고기의 외출. 멋진 제목인데요. 잠깐만요. 네네. 멋진 제목입니다. 뭔가 생각하게 되는 네. 정택수 교수님도 저한테 바로 계약하시고 막 이렇게 단톡방에 남겨 주셨어요. "8주 정성스러운 강의 콕콕 집어주는 멘토링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다." 하시면서 정택수 교수님이 이렇게 영향력 있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이렇게 남겨 주신 거는 그냥 툭툭툭툭 하신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느끼셨으니까 이런 거 남겨 주셨겠 네. 그리고 또 다른 분도 뭐 "멘토링이 압권이었다. 저를 다 보고 계신 듯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집니다."라고 이야기하셨고 또 정 교수님이 계약한 다음에 출판사 출간 기획서 잘 작성하고 제목, 목차, 서문 10분 안에 결정했다고 하면서 잠깐만요. 저기 음소거를 좀 할게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전과 직접 연결된 강의는 처음이었다."라는 얘기도 또 해 주시는 분이 있고요. "작가님 강의를 들으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악상이 떠오르듯 문구가 잘 써진다." 네, 제가 개인 멘토링을 해도 꼭 이런 얘기를 들어요. 뭔가 통쾌하대요. 뭔가 깨달았다고 막 이야기하십니다, 멘토링 해 드리면. 그런데 이제 다음 날이나 그다음 날 또 쓰려면 또 확 막히죠. 네, 그게 우리가 겪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계속 쪼금씩 거치시는 거예요. 네. 근데 여하튼 제가 그런 통쾌함을 드릴 수 있어요. 제가 멘토링을 잘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기적이다. 정강민 작가를 만난 건." 이런 다음 문장을 써 주신 분도 있죠. "당신을 만난 건 기적이다." 이 얘기 쉽게 쓸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가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네. 근데 이런 얘기를 써 주셨다는 얘기는 그래도 제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또 뭐 철학적인 수업 같다는 얘기도 하고 "너무 심도 있다."라는 얘기도 또 답글로 남겨 주신 분도 있고 또 제 책 쓰기 특강 들으신 분이 뭐 "BTS 같다." 뭐 "너무 재밌었다."라는 얘기 또 들어 주셔서 제가 또 하나 옮겨 봤고요. 뭐 제가 한 3년 정도 됐는데 뭐 출판사 계약한 책들 뭐 정택수 교수님 살리는 남자도 있고 뭐 꽃말 365 스타트업 회계 뭐 베셀도 나왔고요. 4-5세 찍은 책도 있고요. 뭐 여하튼 지금도 계속 쓰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뭐 직업 상담사, 뭐 따끈한 커피, 뭐 MZ 세대를 위한 생명 존중, 뭐 죽음을 겪은 사람, 사랑하는 나의 뭐 독서 모임, 나는 이혼 가정의 자녀임 뭐 하여튼 뭐 전자책 빼고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전자책은 뭐 어제도 누구랑 좀 이야기했는데 작년에 제 수업 들었는데 벌써 10권 이상을 쓰셨대요. 그래서 '야 전자책 잘 쓰시는구나.' 여하튼 그렇습니다. 제 정규 강좌 짧게 말씀드리고 질의응답하고 네 제 과정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네. 저는 8주 과정의 목표를 이렇게 뒀어요. 매일 책 읽는 습관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 그렇게 읽은 글을 글로 좀 변화시키는 능력을 좀 채용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8주 후 출판사에 출간 기획서 투고하는 거. 그래서 또 우리 정기수 내일 또 투고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3 개월 안에 전자책을 꼭 한 권 출간해 보셔라. 전자책은 30 페이지면 출간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전 전자책을 출간한 적은 없는데 여하튼 제 수업 들었던 분들이 전자책은 그냥 금방금방 내더라고요 보니까. 네. 목차하고 서문하고 본문 뭐 한 20-30 페이지만 있으면 내는 거니까. 그리고 최종적으로 1년 안에 제 수업의 목적은 네 출판사와 계약해서 종이책 출간하는 거. 한 100 페이지, 120 페이지 쓰는 거죠.
그리고 읽기 쓰기의 달콤함을 인식시켜서 성장하는 삶에 대한 지적 유의를 만끽하게 하는. 제가 뭐 어떻게 보면 뭐 6번이 제가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거죠. 제 책 쓰기 수업에. 그래서 마케팅이나 사람들을 유혹하는 능력은 제가 확실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런 본질적인 걸 좀 제가 계속 추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거 하지 마라. 사람들은 그런 거 싫어한다." 그러시더라고. 그냥 빨리빨리 뭔가 결과 내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기본적인 성향 자체가 제가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성장이 뭔지에 대한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다 보면 알게 해 드리고 싶다 이런 거죠. 네. 정말 30-40 페이지 쓰고 하면 전자책하고 1-2 꼭지 쓰는 공저책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도 되게 많이 내셨고요. 충분히 유용한 강의고요. 저는 스텝이 있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바로 다 종이책을 출간할 수 없으니까 종이책 쓰시다가 전자책을 한 30-40 페이지 모아서 내시는 거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꼭 해 보시는데 제가 이 수업에서 강조하는 건 가장 어려운 경지, 예 성장이고요. 100 페이지, 120 페이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페이지, 120 페이지 쓴다면 당연히 30-40 페이지는 좀 쉽죠. 우습죠. 쓰다가 그 전자책으로 낼 수 있는 거니까.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본질적인 책 쓰기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책 나와요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배우고 나면 본인 스스로 혼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 그 얘기를 제가 이 과정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이것도 뭐 수많은 아픔을 인생의 아픔을 몸으로 겪어내신 분들 그리고 현재 큰 고통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파란만장한 다양한 경험을 지니신 분들 이런 책 쓰기에 좀 진심으로 한번 해 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자신의 아픔을 글로 좀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겪었던 아픔을 주변 사람들한테 잘 전달하면 네 위로와 공감을 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애를 지향하는 거죠. 뭐 되게 거대한 것 같지만 인류애가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겪었던 걸 옆에 사람들한테 잘 전달만 해 줘도 인류애를 지향하는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네. 자신의 책을 출간하려는 분들을 위한 강의고요. 뭐 광화문 교보문고에 이렇게 책이 올라가 있는 행복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 출판 계약을 해서 선인세 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받는 신기한 경험을 하고 싶은 분들. 네. 그리고 뭐 2024년 자신의 이름으로 된 책을 좀 출간하고 싶은 분들. 네. 뭐 여하튼 이렇게 독서 내공도 좀 있으신 분들, 뭐 다른 책 쓰기 강좌를 좀 수강하셨던 분들도 제 수업을 들으면 또 많이 비교가 되시면서 정말 좀 저렴한데 훨씬 깊은 수업이다라고 말씀들 많이 해 주십니다. 네. 예. 위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한 6 개월, 1 년을 인내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좀 깊고 두터운 삶을 열망하는 분들은 네 제 수업을 들으시면 절대 후회를 없으실 거예요. 분명히 많이 성장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전자책 한번 써 보고 싶다. 블로그 잘해 보고 싶다.' 하면 제 강의보다는 다른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8주 동안 진행을 하고요. 1 주차에는 주제, 제목, 2 주차에도 주제, 제목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고요. 이때 개인 멘토링도 한번 할 겁니다. 그리고 3 주차 목차, 4 주차 서문, 5 주차 본문, 6 주차도 본문, 7 주차에 인제 출간 계획서, 자기 저자 소개 쓰는 법 이런 거. 8 주차에는 투고하고 뭐 태고하고 이런 법. 뭐 요렇게 한 2달 정도 같이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예정은 이번 주 좀 조급하죠. 토요일 날 저녁 8시 에서 첫 개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1 주차부터 8 주차까지 미션이 있습니다. 이런 미션을 그래도 수행을 하시다 보면 확실히 성장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책 쓰기를 성공하셨던 분들은 이런 미션을 어떻게라도 수행하시려고 애썼었던 분들이에요. 예. 이게 안 되면 네 그냥 강의 듣는 거죠. 그러면 얻어갈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얻어갈 수는 없어요. 요렇게 어떻게라도 미션을 수행하고 잘하고 못하고는 아니고요. 해 보시고 나서 또 강의를 들으면 확실히 또 다른 게 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책 쓰기 수강료 한번 설명드릴게요. 아마 다른 곳에서 지금 수강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곳은 150만 원, 어떤 곳은 뭐 400만 원 하는 것도 있고요. 제 수업을 들으셨던 분 중에
2천만 원짜리를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고 1,500만 원짜리 강의를 들으신 분도 계셨어요. 네, 지금도 있고요. 저도 작년까지 120만 원 냈고요. 근데 이번에 제가 60만 원입니다. 개인별 줌 미팅 2번 하고요. 제 과정은 영원히 무료 재수강 가능하고요. 영상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투고를 위한 출판 기획서 멘토링, 뭐 수업 중간중간에도 하고요. 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아, 그리고 제 강의 종류를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게 이 집합 강의예요. 8주 강의, 멘토링 2번 하는 60만 원. 근데 개인 교습을 제가 재작년에 좀 하다가 안 했는데 지금은 좀 하려고 해요. 멘토링 8회 대필 수준의 윤문 8꼭지 고쳐주고 150만 원을 받을 예정이고요. 집합 강의는 당연히 1번은 무료고요. 그리고 개인 교습 2번은 멘토링 15번이고 대필 수준의 윤문 30꼭지를 제가 수정해드리는 거 350만 원 받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전자책 출간하는 법, 이건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2주 강의로 한번 잡아볼까 하고, 그리고 강의 잘하는 법, 2주 동안 하는데 10만 원 받을 예정이고,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강의법을 전수하고 개인적 이야기를 제가 PPT로 한 10장 내에 좀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가 강의를 저도 많이 들어보잖아요. 아, 왜 저렇게밖에 강의를 못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제가 요거를 좀 제 나름대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좀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금 2번, 3번은 지금 재작년에 좀 하다가 말았는데요. 대필 수준의 윤문, 뭐 이게 뭐냐면 글이 딱 있으면 여러분들이 썼던 글이 있으면 이걸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멋진 글로 변환시키는 게임을 해주겠다는 거. 네. 근데 지금 현재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이 60만 원짜리 강의를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글쓰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가 돼 있다면 절반 이상은 성공한 거죠. 맞습니다. 솔직하게 진솔하게 쓸 마음만 있으면 성공할 거예요. 책 쓰기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근데 이게 있어야만이 책 쓰기로 이게, 이게 변환이 된다라는 거죠. 왜 쓰려고 하느냐? 네. 왜 쓰려고 합니까? 대충은 다 명예롭고 싶고, 강의 잘하고 싶고, 강사 시장에 나가고 싶어서 책이 한 권 필요하다. 네, 다 좋고요. 근데 이런 얘기 합니다. 뭐 법보시라는 얘기도 하고, 책보시라는 얘기도 합니다. 불교에서. 책 출간 자체가 선한 일이라고. 내 책에 위로받을 단 한 사람은 존재하죠. 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의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만큼 힘들게 했지만, 그게 뭐, 내가 힘들게 6개월을 썼는데 왜 내가 수익이 없냐, 이런 질문도 제가 많이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 책 쓰기를 하시면 안 돼. 책 쓰기는 자신의 어떤 성장으로, 근데 이렇게 힘들게 쓰신 분은 또 확실히 강의도 잘하게 돼요. 네. 그런 것도 있고, 여하튼 책 쓰기 자체가 인류애적인 얘기고, 네. 좋은 일이다라는 거, 선한 일이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삶이 글이 되고 책이 되고요. 네. 새로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져오시고, 제가 길을 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 책 쓰기 성공 핵심, 뭐, 꾸준함이고요. 매일 쓰는 거, 쓰레기 같은 글이라도. 동료와 함께 하는 거. 그리고 괜찮은 선임자가 있는 게 좋죠. 네, 제가 괜찮은 선임자예요. 제가 봐도. 어.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독서하고 필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이거 뭐 3번이 꼭 되셔야 돼. 예, 이게 꼭 되셔야 돼요. 확신합니다, 제가. 예, 같이 하시면 또 가능하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언제든 연락 주셔도 좋고요. 네, 제 번호는, 네, 890-834-26입니다. 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강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했는데, 이 얘기만 잠깐 할게요. 글쓰기는 쓰기만 해도 돼요. 근데 책 쓰기는 읽고 써야 돼요, 다른 책을. 지금 많이 헷갈리셔 하더라고요. 같이 수업을 받는 분들. 글만 쓰면 되느냐? 아니라니까요. 다른 책도 보셔야 돼. 참고 서적을. 보시면서 쓰셔야 돼.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감기 몸살이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힘이 좀 아이고, 없었고요. 네.
질문하시거나 하시면 제가 또 성실하게 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 우리 정강민 작가님 몸살 걸리시고 했는데 불구하고 아주 열강해 주셔서 우리 정강민 작가님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여기에 감사합니다. 오픈에 이명자하고 권영국 시킨다고 여기다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이명자가 안 하는데?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거 손 들고 말씀하세요? 네. 어디 가서? 어, 어린 나이에 안 아픈 사람이요? 어느 분이죠? 앞집. 응? 자기도 아, 아프지? 지금 음소거가 안 되셨던 것 같고, 음소거를 제가 조금씩 예, 예, 이렇게 시켜드리고, 전부 다 음소거 해주세요. 네. 질문 있으신 분만 음소거 풀으셔서 질문해 주시고, 네. 그러면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예, 우리 최경수 총장님. 아, 네. 엄, 안녕하십니까. 엄청나게 힘들게 물어서 이곳에 늦게 도착했습니다. 아유, 제가 문을 저는요, 열어드리는데 왜 못 오세요? 빨리 오셔야지. 아니, 정 작가님 덕분에 이번에 네. 책을 하나 거의 다 썼거든요. 오, 그런데 정말 배우기를 잘 배웠고, 정말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사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지만은 네. 준다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건 내 혼자 생각이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네. 항상 마음은 정강민 작가님 가슴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 와, 감사하고요. 또 결과를 내셨다니까 제가 너무 기쁩니다. 네, 최 총장님 늘 한번 건강하시고, 네, 한번 표지 한번 보세요. 표지. 네, 예, 표지 올려주세요. 한번 올려주세요. 어떻게 올리는 거예요? 예, 아, 그냥 네, 위에 네, 예, 카메라에 비춰, 여기 보이게 들어봐. 좀 더 올리세요. 얼굴 가리는데 어, 얼굴도 올리세요. 얼굴 쪽으로. 예, 네,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이게 톡방에 한번 시작이네. 올려주세요. 저도 홍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이거 태우리래. 감사합니다. 음소거 해주시고요.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 분 또 질문이나 뭐 그냥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해주시면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창옥 희망 디자이너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강의 오늘 잘 들었고요. 굉장히 뭐 좋은 그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아까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작가님이 네, 처음 단계에서는 어리버리했는데 일단은 뭐 안목과 깨우침 그리고 자기 의견과 주장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될 때까지 뭐 시간적으로 보면은 어느 정도 걸렸고 또한 네, 뭐 어떤 방법을 또 대표적으로 네. 해서 그런 어떤 정도로 됐는지 네.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적으로, 뭐, 딱 이게 뭐 언제 깨우쳤다, 이런 거 떠나서 그냥 계속 하루 종일 뭐 읽고 쓰고 사유하고 하는 게 그냥 제가 해왔던 일이고, 뭐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한 4년 정도, 5년 정도 되면서 좀 많이 보였어요. 삶의 이 세상의 결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안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조금씩 깨우쳐서 또 이렇게 강의를 또 하게 됐죠. 네. 뭐 다른 방법은 없고요. 그냥 읽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난독증이라 책을 막 하루에 한 권씩 이틀에 한 권씩 못 읽거든요. 그냥 하루에 한 세네 페이지 많으면 한 10페이지를 읽고 그 문장 한 문장을 계속 좀 생각합니다. 그냥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고. 네, 그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됐어요. 그냥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차피 빨리 못 읽는 난독증이었기 때문에 그냥 몇 문장, 뭐 한 단락 정도를 읽고 계속 걸어 다니면서도 생각하는 거죠. 왜 그렇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닌 문장인데. 뭐 예를 들면 기억나는 게 그런 거예요. 음악은 우리 삶을 기쁨이든 슬픔이든 증폭시킨다. 너무 좋은 문장이더라고. 음악은 정말 우리가 기쁠 때는 더 기쁘게 해주고 슬플 때는 더 슬픔을 또 이렇게 또 자아내게 한다. 그 문장을 보고 이거 이치다. 세상의 이치다. 그러면서 지금도 생각나잖아요. 워낙 그 문장을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지. 음악은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든 정복시키는구나. 그렇게 한 문장을 계속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였어요. 시간 날 때마다. 네. 제 나름대로 독서법이었어요. 네.
네, 되셨습니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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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많이 좋은 의견 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이제 정강미 작가님 이제 책 쓰기 멘토시고 또 저도 이제 정강미 작가님 만나기 전에 뭐 일부 책을 좀 냈긴 냈어요. 냈긴 냈는데 정강미 작가님 만나고 뭔가 좀, 좀 깊이를 더 느꼈어요. 이게 작가로서 그래서 책의 질을 보면 과거 썼던 책과 살린남자 책은 분명히 다른 거죠. 이거는 뭐냐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제가 바뀌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정한미 작가님 만나기 이전과 이후를 본다면 만나기 전은 그냥 누구의 어떤 코치를 받지 않고 그냥 했던 거죠. 물론 출판사에서 대략 뭐 좀 바꿔주고 했지만 좀 어설픈 거죠. 제가 스스로 평가해 볼 때. 정한미 작가님 만나고 이제 살인남자는 누구라도 내가 좀 내가 내 책이지만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이 책은 봐도 됩니다. 뭐 8권 썼는데 그중에 어떤 책을 추천해 준다면 저도 살인남자를 제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정강미 작가님과 여러분들 8주 과정에 한번 만나보세요. 그리고 오늘 강의한 내용들이 정말 진솔해요. 여러분들 진솔하다. 오늘 모든 내용들 PPT 한 장 한 장이 거짓이 없어요. 정강미 작가님 진솔한 아마 강의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강의를 들어보면 이 강의가 강사가 정말 진솔하다는 걸 아마 느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8주, 8주 과정이 좀 더 집중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8주 아니면 2달, 3달을 내가 책 쓰기에 좀 올인한다. 그럼 다른 시간을 줄여야 된다는, 다른 시간. 다른 외출을 줄이고, 누굴 술 한잔을 먹는 걸 줄이고, 그래, 책하고 한번 빠져보자. 정강미 작가님하고 한번 2달, 3달 내가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한 17명 정도 이렇게 오셨는데 이미 책을 쓰신 분도 계시고 책을 한 권도 안 쓰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둘 다 해당이 돼요. 책을 한 번도 안 쓰신 분들도 8주 과정에 하시면 돼요. 누구나 책은 쓸 수 있어요. 누구나 그 사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자기 살아온 삶이 다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책을 쓸 수 있다. 그러나 아무나 쓰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노력 없이 안 되는 거고요. 누구를, 멘토를 만나고, 나도 같이 멘토와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야 되고, 같은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나와 동료들이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주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올해 2023년, 2024년이 올해 2월 달인데, 아직도 뭐 이게 책을 쓴다라는 뭐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행을 못 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오셨을 거란 말이에요. 2월, 3월, 4월 그 3달 내가 그냥 책 쓰기 한번 빠져보자. 정한미 작가님과 함께.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말 들으면 돼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무조건 정한미 작가님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미션만 수행하면 책이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대다수 10명 중에 7, 8명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정강미 작가님 해낸 대로만 하면 돼요. 저는 그래서 12시 넘기기 전까지 미션을 올렸어요. 12시 넘어가네. 그럼 내가 빨리 뭐 올려야 되는데 뭐 한 꼭지 써가지고 올리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12시 조금 넘을 수 있지만 그걸 올리고 잠을 잤어요. 올리고. 그 미션을 8주간 꼬박꼬박 했는데 결국 책이 거의 완성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길게 말씀드린다면 그리고 책 쓰기 과정이 아까 1,000만 원 들은 사람들도 있고 막 뭐 800, 900 드는 사람들이 저희 지인이었어요. 그분들이 결국 한 방 얻어맞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저에게 좋은 작가님 없냐. 제가 정한미 작가님 추천해 준 거예요. 결국 저를 만나서 정한미 작가님 연결이 돼서 결국 책이 나왔어요. 가격은 정말 저렴해요. 솔직히. 가격은 제가 왜 이렇게 60만 원 이거 마이너 됩니까? 8주 과정에. 또 개인 멘토링까지 해주시고. 왜냐하면 정택수 찬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나름대로 또 더 부탁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 또 저에게 교육받은 분들이 있고, 여기 저희 지인들이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 그냥 오늘 그냥 투자하세요. 왜냐면 돈 없이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 하나 이루어지려면
그다음에 나의 노력, 멘토 세 가지, 3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돈은 최대한 제대로 만나야 돼요. 누굴 하려면 유튜브를 배우든 책 쓰기든 하든 누구든 간에 제대로 잘 만나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정택수가 추천한 사람들은 무조건 하면 된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정택수만 따라오면 된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섣불리 정강미 작가님 이렇게 안 해요. 근데 정강미 작가님하고 저하고 이게 뭔가 이분 신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감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또 분명히 할 수 있다. 또 저렴한 가격에 내 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책을 쓰면 날개는 분명히 달아요. 강사분들도 날개를 달 수 있고, 또 성장할 수도 있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고, 또 뿌듯하고, 우리가 우리가 그냥 누군가 죽잖아요.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책이에요.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런 얘기 있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이름을 남기는 게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꼭 한 권은 있어야 돼요. 적어도. 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2024년 올해 그냥 3달 한번 투자해 보세요. 3달 투자, 이거 60만 원 진짜 이거는 저렴한 가격이에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어, 오늘 입금을 제가 가장 1번으로 했거든요. 제가 맞죠, 똑같이 맞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쭉 들었는데 제가 가장 먼저 입금해 버렸어요. 입금하면 더 이상 후회가 없는 거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근데 자꾸 할까 말까 이게 뜸들이면 못 해요. 그래서 시집을 내신 분도 계시고 책도 쓰신 분도 있지만 좀 더 책을 내신 분들이라도 내가 좀 더 질적 향상인 책을 한번 더 내고 싶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느꼈어요, 그거를. 그래서 책을 내셨든 안 내셨든 간에 다 해당이 된다.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우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택수 교수님이 또 너무 좋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 또 질문이나 또 지금 하고 있는 글쓰기가 뭐가 안 된다 싶은 이야기 있으면 또 해주세요. 네. 한 5분, 7분 정도까지, 한 10분 정도까지 하고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귀한 시간이에요. 그냥 서슴없이 네네. 눈치 보지 마시고 그냥 글 쓰는 거라든지 오늘 이 프로그램 과정에 조금 어떤 거라든지 그냥 편하게 질문해 보세요. 귀한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어, 예, 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유창욱입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글쓰기 지금 8주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만약에 책이 나오는 것이 빠른 분들은 또 빨리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빠르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아니 늦으면 12개월 정도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올 때까지 그러면 작가님하고 계속 컨택을 해가지고 그렇죠. 어떠한 조언이나 애드바이스를 받을 그럼요. 수 있는 거 맞죠? 그럼요. 예,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한 말씀이고요. 제 카페나 글 올리시면 제가 어떻게라도 의견도 드리고, 또 요즘에 전화가 있으니까 전화도 드릴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네. 제가 도망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수강생들이 도망가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정강님 작가님 친절하게 다 멘토를 해주는데 괜히 또 어려우면 저한테 물어봐도 됩니다. 제가 또 네. 정택수 교수님 어떻게 보면 더 또 리얼타임에 지금 또 그 느낌을 또 말씀드릴 수도 제가 있으니까. 조금 또 네. 궁금한 건 제가 저한테도 해주시면 제가 조금 더 하면서 여러분 책 네. 출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물고기의 외출 아까 우리 이도현 님이 이게 이도현님, 이게 굉장히 좋아요. 물고기 외출이라는 의미가 어떤 뜻이에요? 뭐예요? 네, 그냥 갑자기 네. 죽음이 떠올랐는데 죽음에서 물고기 외출. 네, 좀 되게 부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또 은근히 또 상상할 수 있는 좀 약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나올 수 있는 이게 생각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 책을 많이 작가신데? 안 읽어서 책을 아니, 아니, 제목, 물고기 책을 좀 외출 이 많이 정도면 거의 읽고 작가 수준이신데? 그 함부로 나올 단어가 아니에요. 맞아. 그 책 제목이 네. 베슬러 책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냥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많은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내가 물고기로 비유하면서 잠시 외출하고 싶어하는 본인의 심리적인 것도 깔려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톡 던진 말이 이게 괜히 아니라니까 이게 오늘 네. 제목이. 그래서 이두현님은 그 제목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책을 좀 많이 읽겠습니다. 네. 네. 책도 많이 우리 읽으시고. 김명희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또 시집을 내셨는데 또 에세이나 본인 자서전 같은 글이 나올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책 제목을 나는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한번 어, 했거든요. 네, 벌써 절반이 끝났네. 책 네. 제목. 이제 정강민 작가님을 만나면서 이 삶에 아니게 아까처럼 두 번, 세 번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우리 작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뭔가 모르는 깊은 의미, 삶에 이런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막 힘들고 어렵고 막 자랄 때 고난, 고통 이런 걸 숨기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정강민 작가님들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걸 다 빼내기만 하면 그건 또 엄청난 그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때까지 살았던 삶은 전생이고 작가님을 만나서 다시 세상으로 마음을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는 지금 이제 다시 맞아요. 후회이다. 맞아요. 이런 의미가 생긴 것처럼 삶이 너무 확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그 아, 의미가 이제 뭐 시집 내면서 왜 작가님의 강의를 들었냐면요.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고 지금 내면서 서문이라도 뭔가 조금 남들과 좀 다르고 어떤 또 이제 그 시를 쓰는 데 있어서 독자가 원하는 게 뭔가 이런 걸 생각하다가 보니까 작가님의 그 강의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중간중간 들어와서 자꾸 듣는 것도 엄청 큰 도움을 얻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정말 다음에 이제 책을 낸다면 나는 다시 태어났다. 네, 아우, 아, 야, 멋지십니다. 좋습니다. 책 제목 나왔네요. 와, 네네. 역시. 좋습니다. 우리 네. 김혜라님 좀 아는 체 좀 하세요. 김혜라님 뭐해서 책 내셨나 지금 어떻게? 네. 다 책 냈어요? 김혜란 선생님?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네. 뭐, 한두 분 정도 더 질문 받고 종료하겠습니다. 김혜란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소감 좀 발표하든지 뭐 아, 우리 할지. 김혜란 선생님. 네네. 네. 이번 주 내일 투고하는 날이죠. 네. 어우, 안녕하세요. 네. 네. 저도 전택수 센터장님처럼 첫 번째 금했어요. 아우, 대박. 미션 정말 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했는데요. 와, 사실 저는 책이랑 또 좀 멀었던 사람이고 글쓰기나 책 쓰기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밌고 작가님이 이끌어주는 대로 하니까 매주 달라지는 와, 저의 글을 발견하면서 이미 저는 그냥 감사하고 그냥 음, 이미 뽕을 뽑았어요. 와, 아, 그렇지만은 이제 좀 더 성숙하게 이제 종이책으로 저를 꼭 완성시키고 싶어요. 네, 꼭 가능해요. 파이팅. 추천합니다. 네. 함께해요. 네, 김혜란 가능해요. 선생님은 진짜 제가 느꼈는데 아직 되게 좀 젊으신 분인데 어우, 열정, 열정 덩어리예요. 정택수 아, 교수님의 버금가요. 네, 조금 못 미쳐. 교수님의 조금 못 미치고 진짜 열정이 와, 이미 엄청나요. 뭐, 당연히 지금 아이고, 아직 시간이 조금 뭐 책 읽은 시기나 이게 조금 작아서 그렇지. 아마 이번 연도 뭐 전자책은 뭐 몇 권씩 낼 것 같고요. 그 정도 책은 아, 아마 진짜 뭐 좋네요. 시간이 지나면서는 충분히 좋은 결과를 아마 나중에 유명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아, 내가 딱 보니까 그 유명해질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가 소양이 좀 보여요. 자, 그러시면 다들 뭐 질문하셨나요?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네, 카메라 꺼주신 분들 또 어떻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지? 네, 질문 뭐 없으신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네, 오늘 또 되게 네,
수고하셨고, 네. 또 이렇게 뭐 또 단톡방이나 이렇게 교수님 방에 있으면 또 만날 기회 있으니까, 네. 여하튼, 네. 또 뵙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신청해 네. 주시면 또 이렇게 수업 진행하면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수 총장님, 이순종 교수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잘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